해피엔드. 봉우리. 네. 무슨 뜻이죠? 행복한 결말. 나 딱 저 대답이 나올 거라고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예. 굳이 그 영어 명칭을 썼을까? 예. 이게 되게 많은 고민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봉우리는 이 영화의 제목이 해피엔드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반어법이죠. 어? 하나도 안 행복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끝날 때 보면. 예. 나름 해석인데. 근데 예. 해피엔드라고 붙였어. 관객을 속여 먹는 거지. 어? 영화를 보게 만들라고. 그래서 정지우 감독님. 랜더 장님은 완전 범죄라서 예, 그것도 이제 포함돼 있죠. 예. 아, 만약에 이거 완전 완전 범죄야? 범죄라고 보면 누가 그러니까 한 사람 사라진 거 외에는 누구 하나 불행하지 않아. 그렇죠. 뭐 이런 뜻도 있는 거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아 그런가? 저는 그 해피엔드라는 말이 되게 중의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주인공들이 각자 원하는 자기 방식의 해피엔드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 주진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가 전도연을 뺏어오는 엔딩이 해피엔딩이었을 거야. 예. 거의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전도연은 어때? 적당히 주진모랑 놀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돌아가려고 해피엔드였을 거고. 음. 최민식은 이 모든 일을 내가 몰랐으면 해피엔딩이겠지. 근데 알았어. 다 한 끗발씩 어긋났어. 근데 이게 되게 코엔 형제 영화랑 비슷해요. 예.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거든. 그렇죠. 예.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욕망을 생각 안 하고 그래요. 상대방을 되게 단면적으로 바라봐서 이 모든 참사는 벌어지게 된 것이다. 자, 봉우리 네.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영화 포스터를 제가 찾아봤는데 포스터에 사랑, 집착, 복수 이렇게 키워드가 써져 있더라고요. 네. 오, 그 세 글자, 세 단어로 다 설명이 되는 영화 같습니다. 예. 네. 그게 어디에 쓰여 있었다고? 포스터에 옛날 포스터를 네. 찾아봤는데 네. 그렇게 세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로로. 제작진이 그렇게 썼다고? 나는 세 단어가 다 지금 복수는 마음에 들지만 묘하게 다 틀렸어요. 네. 애정, 집착, 사리의 하모니라고. 아 그래요? 사랑, 집착, 복수가 아니야? 아, 나 그렇게 봤는데 언제 바꿨대? 이상하다 했어. 애정, 집착, 사리의 하모니. 아니 뭐 비슷비슷하네. 다 틀려요. 그렇지. 한 해는 애정이고 한 해는 집착이고 한 해는 살이네. 네. 네. 비슷한 거 아닌가? 세 개의 감정은 사실 이 세 주인공이 다 갖고 있었어요. 네. 애정과 집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도연은 집착한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모는 전도연한테 집착했지만 전도연은 다른데 내 멋진 커리어 우먼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최민식은 저 아이의 아빠로서 가장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네, 전도연 이것도 제가 극중 이름을 다 까먹어가지고. 아, 몰라도 돼요. 네, 전도연은 최민식과 부부고요. 굉장히 성공한 커리어 우먼입니다. 학원, 영어학원, 잘 나가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인 최민식은 영화 시작할 때 이미 실직자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집안일 하면서 시간 날 때는 이렇게 만화방이 아니죠? 이 헌책방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소일거리를 하는. 야, 지금은 다 사라진 정말 추억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 헌책방.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연한테 많이 구박도 당하는 그런 부부 관계고요. 근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전도연은 같은 자기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주진모와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네. 아, 주진모는 그럴 때 끔찍끔찍 놀라. 주진우 막 이래가지고. 주진우 또 많잖아, 여러 명이잖아. 네, 여러 명 있죠. 예. 네, 국민의힘에도 있고. 사실 주진모 배우도 2명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예. 그 타짜에 짝기로 나오셨던 분이 성함이 주진모시죠. 아 그래요? 네. 오 신기하다. 몰랐네. 아무튼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 전도연이 바람피는 주진모하고 네.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야, 정말 교과서적인 표현이네요. 아주 화끈하게 나 이거 지하철에서 보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지하철에서 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눌러 뒤로 넘기기 10초 넘기기 깜짝 뒤로 놀라가지고. 넘기기? 그러니까 10초 넘기기 앞으로 넘기기 네. 계속 봤다는 얘기야? 끝나면 또 돌려봤다는 얘기구나. 이거 돌려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얼마나 오래 나오는지 한참을 놀아도 계속 하고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주진모가 아마 전도연의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난 게 굉장히 오랜 시절에 이미 사귀었던 사이 같아요. 대학 시절 첫사랑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진도 굉장히 많고 네. 이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 주진모가 전도연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게 좀 나옵니다. 사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고 최근에 다시
그것도 바람 피는 관계로 만나게 된 건데 네. 사진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반지도 갖고 있고 막 이런 부분에서 전도연이 처음에는 그거를 반가워하다가 네. 나중엔 조금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문제로 다투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전도연이 지금의 남편인 최민식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네. 서연이로 나오는데 서연이의 애기 옷을 사놨어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렇게 네. 되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애까지 뺏어오겠다는 거죠. 내 딸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은 분위기를 여러 번 풍깁니다. 네. 네. 참 이게 되게 아주 좋은 디테일들이 많은데 처음에 전도연이 약간 시겁하는 장면이 칫솔이에요. 아 칫솔을 마저 네. 하나 더 사놨어요. 근데 나는 사실 그 장면 보면서 전도연이 좀 이해가 안 갔거든. 아니 칫솔 정도야 더럽게 두 사람이 하나 쓰지 말고 하나 더 사다 놓으면 어차피 혼자 사는 남자 집인데 뭔 상관이야. 근데 전도연은 거기서 이미 뭔가 쎄함을 느낀 거야. 그렇죠. 내 칫솔 갖다 놓지 말라고 했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는 지나가는 사이였으면 좋겠어. 어.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기서 이제 전도연이 뭘 바라는 궁극적으로 네. 뭘 바라는지는 보여요. 거기서 딱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자기 남편한테 없는 것들을 주진모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어떤 젊은 육체 그리고 멋짐. 전문성도 있고 네, 자기 네. 직업에. 네.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나는 또 성공적이고 티끌 하나 없는 커리어 우먼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얘랑은 그냥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 잠깐 그렇죠. 추구하다가 헤어질 거야. 예. 그게 첫사랑. 어떤 심리적 박원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엔 또 전도연이 엄청 집착하거든. 네.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네. 그 주진모의 집에서 여자가 나오는 줄 알고 엄청 집착하죠. 네. 근데 옆집에 사는 분이었죠. 옆집 여자였어. 그런 오해를 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본인이 가정이 있고 직업이 있다 보니까 거음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네. 그래서 주진모가 아이 옷까지 사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고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주진모 씨가 네가 분명히 서연이 낳았을 때 우리 아이라 그랬어. 사실 그 우리 아이라는 거는 내 애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애기라고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나온 걸 수도 있는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치 우리 애지. 원래 특정 네. 디테일에 꽂히죠. 네. 집착하면. 잠자리를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보는 건가? 그러니까 소망적 기대, 소망적인 거죠. 그렇구나. 소망이 들어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니까 전도연이 깜짝 놀라서 이제 이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만해야겠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 그 착하고 무능력해 보였던 최민식 남편이 이미 눈치를 챘어요. 바람 피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특히 열쇠가 큰 기점이 되죠. 어느 날 보니까 차 키에 모르는 열쇠가 껴져 있네. 그리고 또 회사에 한번 저녁 먹으러 갔다가 주진모와 같이 있는 장면도 목격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눈치를 채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최민식이 복수를 다짐하는 것은 끔찍한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 것은 아이를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고 주진모를 만나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이 아파요. 응급실에 실려가죠. 이 일을 기점으로 최민식은 소위 말해서 삔또가 나갑니다. 네, 이성을 상실한. 아니 핀트면 핀트지 핀또는 뭐예요? 일본식 표현 아닐까요? 핀또는 핀트가 나가는 건 이제 초점이 안 맞는 거고 핀또가 나가는 건 이제 열린 거 날라가 버린 뚜껑이 날라가 버렸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갑니다. 고급지네요. 가버려요. 그래서 미행을 해서 남자의 집을 알아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부인의 사진이 많다. 특히 나체 사진을 보고 한 번 더 핀도가 나갑니다. 그때 약간 좀 더 강한 표현 없어요? 야마가도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런 말 해도 되는 거였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너무 억울하네. 나는. 제가 영화 설명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재밌게라도 해드리려고. 그래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그한 거를 이렇게 뭉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그때부터 이제 거의 스릴러로 향해 가죠. 최민식 씨가 이제 부인하고 말도 잘 안 해요. 말도 잘 안 하고 막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시원해? 이게 시원해. 삶이 재밌어? 혼자 중얼중얼해 미친놈처럼. 이때 이미 죽이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치밀하죠 그때. 네, 그때부터는 계획을 다 짜서 아시겠지만 증거 마련하고 본인의 알리바이까지 완전히 준비해놓고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본인의 후배까지 이용해서 주진모를
범인으로 만들고 네. 자기 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살해하는 장면이 쓸데없이 디테일해서 물론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최민식에게 있어서 그게 죄와 멍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장면이 잔인하게 연출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잔인하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디테일. 네, 정말 잔인해. 너무 잔인해가지고 이미 이 장면에서 악마를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죠. 최민식 씨 나중에 악마를 보았다. 실제로 최민식 씨가 그 악마를 보았다 그 역할을 맡게 된 거에 해피엔드의 이 장면이 진짜요? 네. 네. 저는 이게 왜 가끔 보면 복수나 이런 것들이 과잉해 보인거나 예.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실제 현실은 사실 뭐 정말로 이거 나갔을 때 그냥 빡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치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약간 괴기스럽게 느껴지는 면이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면서까지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복수를 하게 만든 동인이 무엇일까? 사실 이 부분에서 네. 그 이른바 필연성, 이 감정의 필연성이 흔들리게 돼 있는데 네. 저는 수면제하고 개미 들어간 분유. 네. 네. 두 개가 트리거죠. 이게 트리거잖아요. 네. 뭐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이 사람을 하여금 특히나 이게 되게 내성적인 한 인간으로 하여금 네. 어떻게 되도록이면 한 사람만 없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을 선택하게 만드는데 꽤 설득력이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해피엔드 영화의 전 좋은 점이 보통 보면 이게 이제 되게 막장 스타일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예, 이거를 우리는 늘 막장이라는 말로 그냥 커버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들 사이에는 굉장한 필연성이 존재한다. 우연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게 치밀하게 서로 묶여 들어가는 이 방식으로 짜낸 게 상당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감독과 극벌 다 했잖아. 네, 잘 짰었어요. 네. 정말 잘 짰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별거 없더라고. 그 뒤로는 딱히 없었어. 진짜? 네, 그래요? 정지호 감독이 그 뒤로 4등이라는 영화를 한번 만드셨거든요. 4등이라는 영화는 꽤 좋아요. 그리고 뭐 필모그래피를 쓱 훑어보면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 이거 말고는 뭐 모던보이, 사랑니, 이끼는 각본만 썼고요. 은교. 근데 저는 은교는 그렇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은교 이제 또 워낙 원작이 있는 작품이니까. 예. 그리고 뭐 홍콩 은교 연출은 그렇게 좋았다는 생각은 안 저도 동의합니다. 네, 원작은 의미가 있지만. 홍콩 영화 리메이크했던 침묵. 그리고 완전 흥행 실패한 6월의 음악 앨범, 썸바디 드라마 연출작. 이거 굉장히 야합니다. 썸바디.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참고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야합니다. 네. 야한 영화 잘 만드시나 보다. 야하고 잔인한, 그러니까 약간 그 에로틱한 면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해피엔드의 첫 장면이야말로 저는 굉장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하시죠. 네. 영어로는 센슈얼하다 그러는데. 욕정하고 이제 유욕적인 게 이제 다 감각적인 게 다 결합돼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되게 능한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4등 같은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의외였지만 그 영화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안 좋은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최민식의 서사가 이 역할 하는데 최민식까지 필요해? 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소위 이제 사태말로 이거 부모님 가니까 나도 써야겠네. 오쟁이진 남편이잖아요. 이거 나는 모르는 표현인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부인이 바람 피는. 약간 호남 사투리.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호남 쪽이시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굳이 최민식까지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최민식이 정말 레이어를 정말 섬세하게 쌓아요. 정말 연기 잘하더라. 그러니까 전도연이 처음 레이어는 그거겠지. IMF 때문에 실직한 6년 동안 다니던 은행원 당시 굉장히 먹어주는 되게 잘 나가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순간에 떨어졌잖아. 백수로 그냥. 근데 백수인데 또 눈도 높아가지고 아무데나 취직할 생각도 없는데 그나마 취직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이고 지식인이다 이러면서 헌책방 가가지고 막 책을 읽는데 그거를 굉장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나보다 한창 낮은 클래스의 애들 가르치는 학원 교사인 와이프가 와가지고 계속 푹푹 찔러. 자존심을 긁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당신 억울하지. IMF 때문에 당신 잘못도 아닌데 잘렸잖아.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놀 거야. 이러고 계속 찔러. 네. 그래서 맨날 뭐 파고다 공원 가지 말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꿈틀하는 이미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걸 알기도 전에 이미 자존심은 많이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렇죠. 네.
만약에 전도연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와이프였다라면 나는 최민식처럼 이렇게 신중한 성격은 용서해줬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오히려 모른 척을 하거나 예. 무마하려고 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예. 그리고 굉장히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로 캐릭터가 그려지잖아요. 최민식 씨가. 네. 연애 소설 읽고 울고 드라마 보고 울고 막 그런 정도로. 그리고 그것도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네. 그리고 사실 직장 잘려가지고 집에서 노는 남편 중에 이 정도로 집안일 해주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하려고 자기 위험을 갖추려고 그 어떤 기생충에 나왔던 송강호랑도 비슷한데요. 어떻게든 내 가장으로서의 위험을 세우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도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까 계속 레이어드를 쌓아가고 있다가 트리거는 이 바람 아이. 그러니까 애초에 전도연은 왜 최민식이랑 결혼했을까? 네. 아직 괜찮았을 때예요, 최민식이. 은행도 다니고.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뭐 주진모가 더 이제 압도적으로 일부러 만들어낸 거지만 그러니까 좀 더 육체적인 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여성 그 왜 지난번에 우리 봄날의 간다에서도 했었지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약간 이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중적 면.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막 연애적인 어떤 그 막 되게 가슴 뛰는 무언가, 욕망에 가까운 무언가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감 같은 걸 바라거든. 그리고 결혼은 결과적으로 안정감에 근거해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특히 시대적 배경 보세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잖아요. 네. IMF로 망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저 정도 그냥 외모에 저 정도 원만한 성격에 나름대로 괜찮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라고 안주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뭐 영어학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엔 정말 성장하던 건데 그게 애초에 출발은 그렇게 잘 나가는 직업이 아니야. 근데 그 중에 대박 터지면 돈은 또 엄청 잘 벌어.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직업이 가지는 되게 모호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여성의 그 영어학원 돈 잘 버는 영어학원을 하는 게 엄청난 커리어는 아니거든. 예를 들면 굉장히 괜찮은 은행원에 비해서 보면 엘리트 커리어가 아니라고. 네네네. 그런데 이 대조적인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안정감을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기대할 수 없고 그냥 약간 가정에 충실한 남자 정도로 약간 속 터지게 만드는 상태. 네. 이게 된 거지. 그게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육욕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마침 또 주진모가 있네. 근데 사실 저는 주진모가 없었어도 다른 남자랑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이제 그런 원초적인 본능에 뭔가 돌아가려는 그런 느낌이 생겼다면 그렇지. 전도연 같은 스타일은 분명히 주진모가 없었더라도 다른 남자랑 외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주진모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피기 딱 좋은 남자가. 영어학원은 그때가 훨씬 더 잘 나갔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나갈 때의 그 갑자기 훅 하고 커져가는 이제 뭔가 있어 보이는 돈 많이 번다라는 거 외에 사회적 지위는 높지가 않아요. 그나마 특히나 그 시대 때는 학원 강사가 가지고 있는 아직 이런 메가 패스. 그렇지. 지금 같지 않죠. 네. 이런 것처럼 지금은 학원이 오히려 이제 하향세에 처해져 있지만 그 중에 일부가 브랜드화돼서 막 주식회사하고 막 합리화돼 있지만 이거는 일종의 자영업이거든. 네. 자영업이고 그 중에 잘 나간 사람은 돈이나 잘 벌 뿐이지 존경받는 직업은 솔직히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전도연의 학력이나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이른바 사회적 엘리트로 나아가는 뭔가 중상층의 어떤 코스를 밟음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운이 튼 거지. 그 당시 시대에 잘 맞아서. 그러니까 결혼할 당시에는 오히려 최민식 쪽이 좀 더 그렇지. 갑의 위치에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겠지. 은행원 하는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여보 나 저기 동네 학원에서 좀 영어 강사 일 해보려고 하니까 최민식 그래 그럼 자 그렇게 해. 뭐 용돈벌이나 좀 해. 네. 이렇게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게 통으로 뒤집혔잖아. 그렇지. 그게 IMF로 확 하고 뒤집어 버린 거잖아.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그리고 그 이중성에서 욕망이라는 부분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꺾이고 막 섞이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렸지만 그건 주로 질투 감정 때문에 그런 거지 본연적이었다면 안 그랬을 거야. 그리고 집안에 있는 남자가 원래 자기가 기대했던 남성의 모습이었다면 또 그러지 않았을 거야. 살짝의 일탈 정도로 끝났을 텐데 이 일탈이 즐겁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해.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에 질투 감정이 이제 들어가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답답함이 들어가니까 한번 팍 하고 쏠린 거지. 그런 정도의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은 누구든 있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전도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죠.
전도연도 전도연대로 되게 억울해요. 자기는 백수가 된 남편 건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다가 또 나 좋다는 남자도 있어 또.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나 좋대. 하지만 나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가정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관계는 곧 정리할 거야. 끝낼라 그랬어. 어떻게든 정리할 거야. 그런데 막상 젊은 년이 저기서 나오는 거 보면 열받아. 그래서 그 질투가 이게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거거든. 이게 어떤 질투가 되게 즉각적인 반응이잖아요. 저 뭐지 저거? 바로 이거잖아요. 그리고 전도연이 그렇게 사실은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고 가정에도 충실했지만 사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결국에는 주진모라는 욕망을 택했죠. 그렇지. 그 아이 수면제 태워 먹이고 갈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때 안 갔으면 되거든요, 주진모한테. 안 갔으면 가정을 지키는 거였지. 근데 결국에는 그 양단에서 주진모 쪽 욕망을 택했다. 주진모가 또 여기서 또 되게 이상하게 어긋난 게 주진모는 본인 스스로는 그걸 되게 애끓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주진모 역시 욕망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뺏긴 여자를 되찾고 싶다는, 사실 뺏긴 적도 없는데 되찾고 싶다라는 욕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사랑 코스프레를 해. 맞아요. 원래 진짜 사랑이 아닌데 자꾸 사랑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걸로 전도연을 막 유혹한단 말이야. 그 전도연 또 거기 가지. 그리고 그 가게 된 중요한 이유도 자기가 원래는 언제나 이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쪽에 이제 가정과 이 남자라고 하는 둘 사이에서 그리고 이것만 잘 지키면 나의 이중성을 적당히 잘 이제 지킬 수가 있었는데 얘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얘가 다른 경쟁자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경쟁자한테 내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주는 이제 당혹감하고 자존심 상함, 이게 또 되게 큰 동력이거든. 맞습니다. 이렇게 별로 평소에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왠지 묘하게 나하고 얘를 놓고 누군가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럼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 왜 말이 꼬여요? 있어요. 몇 번 봤어요. 거기다가 뭐 솔직히 주진모 정도의 스펙이면 경쟁할 만하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얘는 언제나 이렇게 나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 때문에도 그게 각성이 된 거고 막상 따지고 보면 얘도 특별히 아쉬울 게 없는 앤데 나한테 이상하게 집착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생기는 아까움이랄까 불안감이랄까 이런 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태로 안 걸리고 한 3, 4년 더 지속됐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졌을 거예요. 그럼요. 주진모 정신 차리고 내가 얘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이러고 딴 여자 찾아갔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전도연은 현타 맞아가지고 또 남편한테 잘해줬을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거면 철저하게 해야 돼, 안 걸리게. 사랑 한 스푼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욕망에 한 스푼만 넣어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사랑이 뭐 욕망 아니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욕망이죠. 다 욕망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난번에 우정 가지고 얘기하자면 욕망 위에다가 이성관계, 특히나 이성 간에 그게 훨씬 더 세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동성관계는 좀 더 특수한 거고요. 거기에 이념으로 덧붙인 게 사랑이니까. 그리고 사랑에 더 덧붙이면 의리가 되잖아요. 정절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건 다 이데올로기. 요걸 위에다가 얹는. 사실 최민 씨과의 관계도 욕망으로 시작했을 테고요. 그럼요. 욕망이라는 게 왜 나쁜 거야? 욕망은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죠. 욕망을 안정화시키는 방식도 있고 욕망을 정당화하는 방식도 있는 거지. 정당화는 대부분 알리바이를 만드는 방식인 거고 마치 이들과의 관계로서만 이 정절과 아름다운 사랑이 뭐 되는 것처럼 이건 욕망하고 사실 어긋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억압하려고 그 이념을 만든 거고 그러면 그 좋은 욕망이 언제까지나 계속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욕망을 안정적인 관계로 바꾸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남편이 되고 여편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편이 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거는 안정화시키는 방법이야. 둘 다 필요해, 뭔가 딴 게. 욕망과는 다른. 그리고 원래 처음이 재밌어. 사랑이 욕망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여 있을 때가 연애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 본연의 감정에 가장 충실할 때.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걸 얹기 전 상황. 정말 본연의 감정에 충실할 때. 그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동지애를 추구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욕망의 실현 방법이에요. 욕망의 실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는 감독은 욕망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라고 보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 시선이 느껴지지 않아. 왜냐하면 천박하게 그리지 않거든. 서로의 욕망이 잘못 엇갈린 거죠.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또 연애보다 썸이 재밌더라고 맞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병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썸의 재밌는 면은 간질간질해서 재밌는 거거든. 불안불안한 상태가 이제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 여기다가 더 많은 자극을 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집중을 하지. 근데 연애라는 건 관계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그때는 이 간질간질함을 넘어서 뭔 딴 게 이제 생겨버리거든.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관계를 거부하는 속성으로 가잖아요. 인간한테 되게 병리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썸만 하게 되면 관계에 이 표를 쓰면 안 되지만 고자가 돼요. 네. 그러니까 관계에 무능력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 관계에 무능력한 건 대단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썸, 그러니까 이 밀었다 당겼다라고 하는 걸 너무 지나치게 필요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걸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만 자극을 느끼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허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내가 자극을 느끼는 현상이 훨씬 가까워. 아, 그러면 썸이라는 그 과정은 제대로 관계를 맺은 상태가 아니군요. 아니죠. 네. 몰랐구나. 썸도 관계 일종이라고 생각했구나. 당연히 아주 깊은 관계지. 봉오누리는 뭐라도 좋으니까 하세요. 깊은 관계예요. 썸도 함부로 썸 타면 안 돼. 그 깊은 관계를 말이야.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특히나 이제 뭘 잘 모르고 뭘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도 나를 모르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을 모르고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모르는 게 뭐지 하고 알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썸이라면 풋풋한 사랑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걸 여러 번 하잖아요. 다 알거든. 근데 여전히 썸을 즐긴다? 이건 자극을 즐기는 거야. 네, 풋풋함을 즐기는 게 아니라.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머나이저도 만들고 바람둥이도 만들고 이러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우머나이저는 저 성기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약간 그렇죠. 여성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이런 뜻이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구나. 약간 그런 거랑 이른바 치마만 둘렀다 하면 이런 표현으로 흔히 쓰는 거. 사실 근데 제임스 본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언제 죽을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런 생명이 달릴 때 그런 일들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달려드는 거야.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제임스 본드처럼 멋있는 사람한테 치마만 두르면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다. 사실이야 근데 엄청난 바람둥이거든. 너무 웃기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남성 지배 구조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머나이저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됐지만 그러니까 바람둥이, 남성 바람둥이. 근데 이거는 성 역할이 이제 그렇게까지 고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당연히 여성도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일들도 많고 저는 전도연이 살짝 그런 면이 있었다고 보거든. 자기가 관계에서 우위를 지는데 관계에 대한 짐은 지고 싶지 않아. 맞아요. 전도연에게 오히려 그런 게 그렇죠. 오히려 남자들이 쓸데없이 수도부적이고 쓸데없이라는 말 취소.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정지호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되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사회도 그렇고 사람도 있고 그렇고 관계도 있어요. 같이 살잖아. 같이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되게 무관심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순간 자기 얘기하는 거 같지. 그래서 아니 해피엔드에 그런 장면이 있었나?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어느 순간 화자가 바뀌어 있는 느낌. 정지우 감독이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으로 아파트를 현대식 아파트를 차용한 거예요. 아이씨 큰일 날 뻔했다. 하긴 주진모도 그 오피스텔에 사는 걸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 계단 그 복도식 아파트. 그것도 그러니까 오해를 한 게 전두현이 그 여자분이 주진모 집에서 나온 줄 알고 오해를 하는 게 그 정도로 사실 이웃집에 누구 사는지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모른다는 거야. 전혀. 맞아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 근데 여기서 이제 헌책방이라는 것도 그렇고 최민식은 되게 전통적인 남성성에 집착하는 사람이거든. 그거를 현실화시킬 능력은 없는데 집착을 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인정 못 받으면 심하게 삐뚤어지거든. 그런가 하면 전도연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최민식하고 결혼할 때 전도연은 이제 없어.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인 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꾸 남편은 나한테서 과거의 모습을 바래. 그러면서 또 내가 벌어다 준 돈은 좋대. 뭐야 이 자식 이거. 이러니까 봉훈이 말대로 서로 핀트가 나간다.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제 얘기 돼.
막 자꾸 고급한 말로 알레고리 그러니까. 네. 억지로 영화로 돌아오는 이렇게 느낌인데. 왜 사람 연결해 보면 맞는 것 같고 억지로 영화로 끼워 맞추는 것 같은 자기 얘기를. 에이, 그러신 시기래요, 여러분. 그리고 IMF가 우리의 사고방식에 큰 변화를 준 사건인 거 맞잖아요. 네. IMF 지나면서 사람들이 약간 야 그래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지라는 사고방식이 좀 생겼거든요. 네. 예, 그런 면도 이 영화가 짚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정님이 예. 오피스텔을 사야 하냐고 치정을 위해서 이게 인과관계를 뒤집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오피스텔을 사시면 남의 치정만 보실 겁니다. 거의 얼마 다정님 그리고 광명 씨의 오피스텔 없는데 잘. 대충 찾아보면 있긴 있을 거야. 아 너무 재밌다. 예. 자, 아 근데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음. 그 저 근조 풍선 올라가는 거 말고 네. 그것도 저도 왜 넣는지 궁금한데 마지막에 보면 아기랑 둘이 자다가 최민식만 일어나서 멀쩡히 있다가 영화 끝나잖아요. 네. 이게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멀중히 가만히 있어 일어나가지고 이럴 땐 가끔 살짝 노인네 같긴 해. 멀중히 할아버지나 쓸 법한 광명시 사투리야. 멍하니도 아니라 멀중히. 약간 멀중가중 사육까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찝찝하더라고요. 그 이게 장면은 최민식은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그렇게 생각도 봤어요. 들고. 최민식이 잠깐 동안 완전 범죄 이제 해피엔드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자기가 원하던 엔딩을 맞은 사람은 최민식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딱 네. 계획한 대로 다 됐어. 주진몬 잡혀갔죠. 네. 전도는 네. 죽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계획대로 된 사람은 최민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뭐가 냠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쓸쓸해 보이더라고. 그래 너 복수 성공했네. 좋겠다 이 새끼야. 그래서 너한테 남은 게 뭐냐? 라고 감독이 왜냐하면 살인범이잖아. 그러니까. 막 최민식이 막 예스 막 성공이야 이러면서 끝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복수의 허망함도 보여주고. 아 일부러 그렇게 쓸쓸하게 남겨놨구나 애기랑 둘이. 이제 넌 정말 아무도 없어. 되게 이제 역설적인 거죠. 결국은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바라던 바를 그러니까 원래는 원하는 바가 아니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에서 바라던 바, 그러니까 의도했던 바를 이뤘으나 네. 과연 이건 잘 끝난 게 맞을까? 아니라고 하기도 그러고 기라고 하기도 그러고 이런 상태. 네. 네. 그러니까 최민식이 계속 핑계를 댔을 거거든. 왜냐하면 나는 잡혀가면 안 돼. 왜냐하면 난 딸을 지켜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기 합리화가 다 성공했어. 자, 다 네 뜻대로 됐다. 어때? 이게 네가 그려낸 해피엔딩이야. 좋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세정이 말로 하지 왜 죽이냐고.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말로 하면 아마 더 커졌을 거예요 일이. 말로 하면 전두환한테 졌을 거예요. 못 이겨요. 네.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이걸 한 거지. 네. 온 힘을 다해서. 저는 이 이후로 얼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하긴.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오픈 엔딩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다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고 실제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건 아니고 네.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딱 끝낸 어떤 그 상태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끝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도 보는구나. 그래서 그 풍선이 약간 현실과 그 경계를 보여주는 장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마지막에 최민식이 아기랑 그러니까 마지막 엔딩 장면 전에 그 근조 풍선 장면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게 사실은 그냥 죽인 것까지 아니고 그냥 이혼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아니면 그냥 전도연이 주진모 만나러 가는데 애 붙잡고 혼자 자다가 그랬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조금 위안이 되네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전도연이 살아있는 쪽이 좋아? 그럼요.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안 되지. 네, 안 그러니까 되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여주되 실제가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살짝 숨기는 방식으로 도덕적인 논란도 회피하고 영화적 성취도 거두고 그리고 식의... 나 같은 사람한테 위안도 좀 주고. 그렇죠. 네. 그러네. 저는
그 풍선의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진모한테 감정이입하고 봤어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왜? 이거 볼 때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네. 그때 어렸기 때문에 최민식한테는 도저히 감정이입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전도연한테 감정이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애기한테 하지 그냥. 스펀지 먹고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전도연 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딱 어느 순간 주진모가 그 애들 육아용품 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는 순간 나도 되게 솟아치게 놀랐어. 그치. 너무 끔찍하더라고, 그거는. 우와, 뭐야 이게? 소름 돋았어, 저.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다니. 자아분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주진모한테 감정이입해서 그린 해피 엔딩하고 다른 장면인 거야 거기서. 그렇지. 네. 엇나간 거지. 나는 계속 두 사람이 사이좋게 그냥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랑 나누기. 네. 그게 아니라 오씨 이거는 스릴러잖아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사진 찍지 말랐는데 찍는 장면까지는 좋았지. 그냥 행복한 커플처럼 보이지. 네. 근데 우와 이건 아니잖아. 그때부터 제3자적 입장이 딱 견지가 되더라고. 와 나는 저런 또라이 같은 짓거리 할 자신이 없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약간 또 제가 또 억울한 남자한테 감정이입 잘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 최민식한테 살짝 그렇지 그렇게 되지. 맞아. 그 시점에서 살짝 옮겨가요. 뭐 그러다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게 아마 사람들마다는 자기 조건 때문에 성별이나 조건 때문에 또는 성격의 유사성이나 조건의 유사성 때문에 고정된 관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동하는 게 이 영화의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성취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전도연한테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최민식한테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저는 주진모한테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저도 주진모한테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첫 장면에서 강렬하게 들어갔어요. 아직 무슨 내용의 영화인지도 모르는데 그 장면 나왔다는 이유로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빙의 수준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최민식한테 개미한테는 안 들어갔어요. 개미도 근데 억울한 죽음을 당하죠. 감정이입까지는 안 했는데 쟨 죽었겠다 싶긴 했어요. 그렇죠. 쟨 죽었겠다. 저 수면제 있는데. 그래도 죽기는 죽인 거지.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으면 개미가 앉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전도연이 그러니까, 많이 잘못했지. 그 부분이 되게 특히나 애를 키워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가져. 너무 끔찍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또 전도연한테 감정이입하다가 칼을 갈지 진짜. 같이 가는 거지. 거기서 확 빠져나와. 거기서. 저는 최민식한테 감정이입을 한참 하다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걸 딱 알게 돼. 영화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칼 이렇게 싹 꺼내보면서 그때 이제 최민식한테 빠져나왔죠.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설마 하는데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최민식에게 이성적인 결과를 바라는 건 좀 무리겠지만 가장 좋은 대처법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이게 가장 좋은 대처법을 물어보는 건 자체가 약간 살짝 바보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어볼 수는 있는데 가장 좋은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래서 무의미한 측면들이 있고요. 이거보다 덜 나쁜 대처? 덜 나쁜 대처. 덜 나쁜 대처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자기가 다 안다면 그 아는 것에 토대를 둬가지고 요거보다는 덜 폭력적인 방식으로 끝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 약간의 복수와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는 않는 정도 선에서 이 정도 계획을 짤 수 있는 사람은 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재산 다 뺏거나 뭐 알거지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또는 좀 더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내지 혹은 미안함 내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 인정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지만 정리하더라도 그냥 나는 끝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치밀하게 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덜 나쁜 선택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이를테면 다른 선택 중에 보면은 왜 그러냐는지 따지고 뭐 말로 설득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 방식으로는 결국은 다시 폭력적인 결과를 갈 수 있고 가능성이 높아. 다 감정이 되게 에스컬레이션 된 상태에서 결국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정도 냉정하고 차분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거보다는 덜 나쁘지만 그래도 상당히 폭력적인 결론으로 갔겠다. 두들겨 패고 사람 안 죽은 정도로 그냥 그 정도가 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만약에 영화적 가능성으로 치면은 이제 이 사람은 꽤 그럴듯하게 복수도 하고 알거지도 만들고 자기 나름의 자존감도 획득하지만 여전히 씁쓸한 하지만 최악은 아닌 결론은 낼 수도 있었겠다. 그 주인공마다 한 번씩은 덜 나쁜 선택을 할 기회가 있어. 그렇지. 아까 봉우리가 얘기했듯이 전도연은 그때 만나러 가지 말았어요. 그렇지. 안 가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거기서 봤는데 수습할 수 있었어. 네. 희망님께서 최민식이 할 수 있었던 대안적 선택.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후배랑 같이 바람을 폈으면 됐다. 네. 맞바람을 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이게 그런 이제 되게 그렇게 더 좋지는 않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예, 감정적 복수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후배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안 받아주면 세상 다 그리고 텐데. 어떠냐면 이게 변수가 많아지잖아요. 네. 이게 아까 잘 얘기하셨지만 각자는 다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네. 이 욕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리라고 하는 기대. 맞아. 이게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근데 욕망을 하나를 더 얹어봐봐. 와, 세 개 가지고도 이렇게 이 관계의 복잡성이 확 증가해 버린다. 눈 돌아가는. 살인이 더 날 수도 있겠네. 잘못하면. 잠깐 2중 3중 살인 벌어져. 큰일 나겠네. 그 후배가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렇죠. 또라이면 어떡해. 착한 사람인 것 같긴 했는데. 걔가 여자 주진 몸은 어떡할 거냐. 근데 저는 내심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 거를 키우면 이게 그 오펜하이머적으로 돌아가면 이런 게 바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핵폭발처럼 핵폭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수류탄 정도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봉우리는 참 착한 게 그렇게 잘 되면은 최민식이 죽이기까지는 안 그렇지. 생각하는 거지. 이혼하고 서로 다 자기 짝 만나서. 희망님, 봉우리님의 욕망이 들어. 내 욕망이 아니고 희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대안이라고. 근데 뭐 충분히 상상해볼 만하죠. 어차피 다 상상의 산물이니까 영화 속에서. 좀 마지막 요거 하나만 짚고 싶은데 과연 전도연이 아이 엄마가 아니라 그냥 결혼 안 한 좀 나이 많은 여성으로 나타났으면 주진모가 끌렸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내 건데 뺏겼다라는 착각 때문에 더 전도연이 갖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번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처럼 나타나면? 이영애처럼 나타났으면 근데 주진모는 그래도 오케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판단이 안 된다니까. 이영애와 전도연의 차이가 있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영애는 그렇게 나타났을 때 매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전도연은 그렇게 나타나서 매력 있을 것 같아. 전도연 확실히 좋아하는구나. 네. 이영애 배우님 안 보고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성 미녀보다 살짝 벗어난 미녀를 더 좋아해요. 예. 괜한 말을 한 거 같은데. 괜한 말을 한 거. 그냥 전도연이 더 좋아요. 전도연이 더 섹시한 것 같아. 뭔가 캐릭터성이 더 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이제 와서 그렇게 만져주시면 뭐합니까? 다 휘저어 놓고. 근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형태의 복수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안 주겠다 쳐요. 막 위자료 엄청 분자금하고 위자금 뭐야? 위자료 엄청나게 받아내고 이혼하고 막 이런 식의 복수를 했다 쳐. 사람 안 죽이고. 근데 그렇게 해도 복수는 뭔가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끝이. 복수는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복수는 항상 그렇게 씁쓸하다면 복수를 안 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오래된 주제죠. 그래서 모든 문학 작품이나 영화라든가 이런데 그리고 오죽하면은 박찬욱 감독이 그렇게 복수에 집착했어. 그 사람 가톨릭인데 복수가 가지는 본원적인 어떤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잖아요. 강렬하죠. 강렬한 감정. 그러니까 올드보이에서 이우진이 항상 얘기하죠. 이우진이 늙지도 않았던 것. 이 복수라는 감정이 얼마나 화라산처럼 강했으면 얘는 늙지도 못한 거야. 나이도 못 먹은 거야. 근데 또 친절한 금자씨를 보잖아요. 금자씨는 복수함으로써 새 인생이 시작되거든. 그렇지. 그리고 복수는 나의 것 봐봐요. 그 되게 허무해요. 허무하지. 서로 칼부림을 막 하면서 복수질을 하는데 맞아요. 결국 다 피해자가 돼. 그러니까 오히려 본질에 가까운 건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화가 좀 더 좀 기괴해서 그렇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금자씨 이런 영화보다 금자씨 종류는 약간 판타지잖아요.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만화적이지. 만화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올드보이도 굉장히 만화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라고 하는 게 아마 한국어 전통에서는 이 개념이 이렇게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되갚아준다.
안 갚음, 되갚음 정도 복수 네. 이렇게 그냥 왔던 거 그냥 갚는다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네. 이게 그렇게까지 막 되게 철학적이진 못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제 성경 전통도 있고 영어 전통도 있고 이런 데 보면 이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복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레트리뷰션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든가 이러면 이게 회복에 가까운 리뎀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복수라고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뭔가 죄를 돌려놓는 거 뭐 이런 식의 이제 뜻도 되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요. 네. 관념적으로. 네. 저는 복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상태로 돌려는 없었거든. 복수라고 하는 건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에 절대 복원이 아니야. 아 그러네. 네. 근데 나는 뭔가를 복원하고 싶어 하거든. 아 복원이랑 복수는 잘 구분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모순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것 어쨌든 상처 입었던 거를 복원하고 싶은 마음이 복수의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복수는 반드시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되죠. 복원이 안 되고 더 많은 파괴를 불러일으켜. 되게 어려운 문제네. 이 아이러니가 이제 이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마블의 히어로 집단이 어벤져스잖아. 복수자들이잖아. 왜냐하면 어벤져스는요 한 번도 먼저 선제 막아본 적이 없어요. 당하고 나서 복수했죠. 타노스가 이거 하고 나서 결국 타노스한테 복수는 했지만 결국 그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분립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수많은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복수를 포기한 것만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복원이 아닌 거지 그거. 복원 우리가 타노스가 없던 세계로 복원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타노스를 이걸로 없애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타노스가 버린 일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그렇죠. 거기다 추가로 우리는 복수한답시고 타노스까지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갚음 내지 되갚음으로서의 복수라고 하는 건 애초에 심정은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건데 안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뭔가 뺏긴 느낌이 드니까 네. 이 감정을 절대 못 견디는 거거든요. 이거를 회복하고 싶은데 결국은 더 많은 파괴를 만들어. 그러니까 결말이 씁쓸할 수밖에 없지. 모든 복수는. 그리고 대단히 폭력적이고. 근데 이 심리는 이해해 줘야 될 것 같거든. 뭔가를 되돌리고 싶고 복원하고 싶은 마음을 가장 무난하게 그러니까 가장 덜 위험하고 폭력적으로지 않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도입한 거는 국가가 대신 벌해준다거나 그렇죠. 처벌하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이제 벌금 돈으로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한다거나 또는 용서 같은 게 뭔가 공식적인 사죄 과정을 거쳐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이게 제가 그 리뎀션을 얘기한 게 그건데 뭔가 어쨌든 죄가 사해지는 어떤 과정들을 겪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그나마라도 그렇죠. 문명적인 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연 배우가 또 나왔었던 밀양 같은 데 보면 이런 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내 죄는 저쪽에서 다 갚아줬다고 이 사람 용서하려 그러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어떤 문명적 장치들이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래서 본질은 이제 그러니까 용서화해 그다음에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계속해서 비는 거 이것이 결합되면서 그나마라도 이제 복원에 가깝게 뭔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일어나기 어렵다. 그렇지. 진심으로 사과할 놈이라면 애초에 죄를 안 지었을 거고. 그리고 사과한다고 해서 복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용서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때 그 감정일 수 있거든. 지나고 나면 아씨 그래도 열받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용서했던 건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그냥 잠깐 다른 감정에 잠깐 취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왜 제가 타란티노 영화 중에 되게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식민지 정의가 있고 문명사회 정의가 있다. 가령 봉우리가 죄를 지었어. 봉우리한테 피해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서 봉우리를 두들겨 패서 죽이면 그건 식민지 정의가 되는 거지. 정의는 정의야. 약자들의 정의죠. 근데 이제 문명사회 정의는 그 사람들은 가만히 구경하고 봉우리를 우리가 목매달면 그러니까 뭔가 대리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수와 폭력을 시스템에 맞추면 그렇죠. 국가가 그렇게 되면 이제 문명사회 정의가 되는 건데 사실 제일 화끈하고 내 마음이 충족되는 건 아마도 식민지 정의일 거예요. 내 손으로 죽여버리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두가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사적 복수를 해버리면 사회가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라는 약속을 한 거겠죠. 저는 이거를 그나마 이제 예전에는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죄사함부터 해서 이제 종교가 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이제 너는 이 죄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될 거야. 너는 결국 지옥에 떨어질 거야라고 위협하고 네.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그래도 하느님이 대신 벌을 주고 너는 이걸 용서해 줌으로써 정말로 진정한 어떤 걸 얻는 거야라고 설득해 주고 네. 물론 이성의 관점에서 무슨 개소리야 그러겠지만 네. 그게 주는 심리적 위무 효과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그 시스템을 믿으면 네. 옛날 것 중에 보면은 결국 죄 지은 놈은 죄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으면 내가 굳이 복수를 안 해도 결국 쟤는 어디선가 자기가 지은 죄만큼 당하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걸 믿으면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논리도 굉장히 많이 해피엔딩 내러티브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 종교의 역할도 있네. 그렇죠. 안정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복수하게 해주는 종교의 역할도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저는 문명적이지만 전 근대적 방식인데 이게 가지는 효과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현대는 그거를 이제 국가 체계라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이제 이거를 다스리는데 실제로는 심리적 위무 효과는 사회적 안전 효과는 크지만 심리적 위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문명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단순히 사적 복수는 안 돼. 나쁜 거야. 법한테 맡겨.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 이상은 기대도 하지 마. 그게 최대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사람들을 절대로 설득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가끔 시스템이 실수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상처받고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정지영 감독이 만든 소년들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도 진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 10년 이상씩 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이게 범인이 아닌 게 밝혀졌어. 그럼 이 사람들 10년 인생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러니까. 그리고 엄한 사람 미워했던 유가족들은 또 어떻게 해? 치유가 안 되죠. 복원이 안 되지 그거야말로. 복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모범시민 같은 영화를 보면은 법이 잘못하니까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복수를 해버리잖아. 근데 그러다가 본인도 범죄자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그래서 저는 이제 근대가 선택한 이제 합리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제 그 사적 폭력의 연쇄고리들을 줄여준 그런 정기능이 있는 건 맞으나 그거로 문제는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태도는 좀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왜 회복적 사법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그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이재용한테 써서 문제지. 왜 이재용한테만? 이재용한테 회복적 사법을 왜 해주는 거야 도대체? 걔는 알아서 잘 회복할 거야. 걔는 복원할 게 없어. 근데 그 컨셉 자체는 저는 꽤 성찰적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제도라든가 그 제도 안에는 또 단지 이제 국가만이 아닌 시민사회 내지 우리가 그냥 무시했던 종교라든가 여러 가지 도덕적 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공동체적으로 뭔가 참여해서 같이 공민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박근혜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복수심이 사실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기 지금 이날 이때까지 견디면서 심지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공동체적 유대. 우리 시민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같이 서 있어.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원이 되고 치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례들을 많이 만들어야죠. 사실 이것도 시스템이 해줘야 되는 일인데 안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선 거지만 시스템이 좀 이렇게 다층적이고 폭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선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한 시민들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우리가 나서서 다 할 거면 시스템을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정부나 사법기관이 세월호 참사를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책임자를 다 처벌했어.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유가족들의 정말 그런 슬픔과 분노가 다 사라졌을까? 그래도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애도. 그렇죠. 애도 시민들이 함께 해주는 애도. 추모. 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사회적인 노력, 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게 시간 안에서 펼쳐져야 그게 회복까지는 안 된더라도 내가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찾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다층적이고 중층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애초에 사건을 진상조사하는 단계부터 박근혜가 막아서 우리가 화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다음 영화 미량 네. 하냐고 얘기 나온 게 미량은 이제 1년 전에 했고요. 한번 했습니다. 이미 1년 했구나. 전, 2년 거의 2년 전에 돼가고 있네. 우리가 저는 이제 오히려 거의 1년 돼가고. 교수님 그 영화 하고 싶어요. 뭐 넘버 3요. 넘버 넘버 3. 3에 아, 예. 이제 좀 더 거슬러 가는 겁니까? 예. 아니, 넘버 3 넘버 명작이잖아요. 명작이죠. 명작 중에 명작. 그 이 영화 진짜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이 바람 피는 여자 여기도 나옵니다. 네. 예. 찌질한 인간들의 군상. 예.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조폭이 되면 저렇게 됐겠구나. 오케이 넘버 3 좋습니다. 건담 3는 또 뭐야? 건담은 아니, 안 돼요. 저 예. 울프가님이 저번 한 3주 전부터 자꾸 건담 밀어요. 예. 왜 그러시는 거야? 네. 울프가님 물론 건담은 전혀 우습게 볼 작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필기 시험 통과한 거로 만족하세요. 예. 세븐은 뭐야? 세븐이란 영화. 세븐 저기 세븐은 그 데이비 핀처, 예. 브래드 피트하고 모건 프리만 범죄 나오고. 스릴러. 아무튼 다음 영화는 넘버 3입니다. 네. 아 재밌겠다. 네. 넘버 3 진짜 재밌어. 지금 다시 봐도 겁나 재밌어. 네. 잘 만들었지. 예. 세븐도 언젠가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네. 세븐은 사실 그렇게 층위가 깊은 영화는 아닙니다. 세븐은 그냥 심볼리즘, 예. 기독교 심볼리즘을 그냥 거의 그대로 쓴 거라. 사실 데이비 핀처의 거의 모든 영화가 다 그렇거든요. 예. 에이리언 3편도 그렇고 세븐도 그렇고 그냥 성경 얘기예요, 여기는. 예. 자, 다음 주 넘버 3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네. 마치기 전에 네. 예,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제 개편도 이제 되고 이제 3월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종류를 하게 될 텐데 예.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지를 할 테고요. 우리 그도 되도록이면 각 그 요일마다 하는 게 2부 체제로 구성하려고 그래. 2부 체제. 그래서 예. 각 부를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걸로 해서 예. 되도록이면 2시간을 크게 안 넘는 그런 시간 동안 하고 대신 내용은 쭉 이렇게 분산되는 걸로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특별편을 만들어 가지고 예. 수시로 이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금요일이 또 비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띡 모여 가지고 새로운 특별편 하기도 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내용도 알려드릴 테고요. 지금 공동구매, 그 달력 공동구매는 1차는 잘 끝났습니다. 근데 2차에서 아직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아직 열어놨는데 지금 제가 이미 이제 대충 예상하고 주문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 안 되니까 지금 한 2부 정도 남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다 나가. 혹시라도 아직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 주문을 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토요일 날 네. 또 이 월말 강좌 있습니다. 아, 예. 예, 이번에는 예술 가지고 이제 할 거기 때문에요. 예술. 어렵네요. 벌써. 예, 벌써 어려워, 벌써. 예술이 우리하고 정말 먼 문제인가? 예, 예술은 도대체 뭐가 예술일까? 네. 이런 거. 그리고 예술은 정말 아름다움일까? 예술은 저속한 거는 예술이 아닌 걸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속한 것도 예술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술이라고 말하려면 뭐가 필요한 걸까? 돈? 법이 말한 욕망은 예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걸까? 예술적 욕망. 욕망적 예술. 예술적으로 욕망적이다. 예, 이 얘기를 이제 월말 강좌에서 나눌 겁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그런 3월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주로 이제 아마 배치가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걸쳐가지고 예,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게 될 봄. 예. 필연적인 조기 대선. 예. 예, 이것들을 준비하는 봄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요. 예, 빨리 좀 정말 너무 많이 기다렸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세상이 좀 바뀌어서 우리 좀 생산적인 얘기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을 오늘도 담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